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 박진의 박병률입니다. 예, 야구 이야기가 이제 몇 회냐? 예, 234회죠? 예, 맞다. 예, 234회입니다. 지금이 이제 오전 11시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아무튼 딱 일주일 뒤 금요일까지는 낮 수업이 있어요. 예, 죽겠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최대한 좀 압축을 해서 말을 하고, 예, 이제 대표적인 게 올림픽 특집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변수가 뭐 지금 이 녹음 시간에 제약도 있습니다만, 안세영 선수 얘기가 참 좀,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이 정말 어떤 그 집단을 이긴다는 거는 쉽지가 않구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했었는데, 방수현 돌았나 막 이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나이도 저랑 거의 이제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왜냐면 방수현 선수가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거예요. 그게 96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하고 아주 비슷한 나이기도 하고 비슷한 세대를 산 사람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세대 차이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나중에 이건 제가 꼭 비교해서 한번 봐드릴게요. 그 당시 방수현 선수 발언이 났을 때 당시 정확하게 신문 언론들이 둘로 쫙 깔려갖고 방수현도 안세영을 지지했다. 또 한쪽에서는 이게 특히 조중동인데, 방수현이 야 이게 너 혼자 딴 금메달이냐? 그건 아니지 않니? 이렇게 말했다.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방점을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는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늦는 것보다는 조금, 이거는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그 8월 하순에 8월 말 거의 다 돼서 정기 녹화 또 하거든요. 이건 그때 얘기해봐야 되나, 이 생각마저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드민턴 협회장이 참 뭐 하는 사람인가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빛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어떤 데는 심지어 소장이다, 아니다, 대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딱 한 군데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한빛 엔지니어링은 현대산업개발의 하청업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산업개발 어디죠? 축구협회 정몽규예요. 예, 그래서 이럴 수도 있나? 하청업체니까 더 막장이겠지? 예, 현재까지는 완전 개막장으로 가고 있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놓고 보자면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선수단이 얼마 안 가니까 금메달 한 대여섯 개, 지금 13개예요. 네, 그러면 와 생각보다 대박이다. 아니죠. 자기 선수단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참 정말 이따가 리퀘스트 타임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될 수 있으면 저도 스포츠에서는 이런 정치 쪽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또 한 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윗물이 썩으니까 아랫물도 개판 치는 거예요. 예. 선수는 이코노미 타던 말던 나만 비즈니스 타면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협회에서가 특히 그 문제가 일어났던 협회들 보면, 그 협회 임원이나 이사란 사람들이 전부 파리 관광 가려고 정말 이 개지랄 했나? 이 생각밖에는 안 들 정도예요. 예, 참 선수들이 불쌍하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선수들도 또 눈치 보는 사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나온 말이 안세영이 선수들께 죄송하다. 이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요. 뭐 협회한테 사과한다. 안세영 선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예, 선수들께 죄송하다. 이 말이 뭐를 뜻하는 것인가? 예. 이거는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정도로 좀 갈무리를 하고, 네, 이거는 정말로 지금 제 생각에는 한번 저희 그 야구 정기 녹화할 때 이거는 좀 아예 주제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올림픽도 결산해 볼 겸, 예. 그러니까 얘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래도 이제 댓글 타임은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좀, 네,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좀 보자면,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네. 댓글 많이 주셨는데, 또 그래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구독자도 조금 늘었고요. 예. 근데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주어진 시간 내에서는 알차게 컴팩트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삐땅님이시라는 분이에요. 예, 근데 굉장히 오래된 애청자신데 첫 번째로 댓글 달아요. 잘 시청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렇게 오랜만에 댓글 주시면 참 저도 더 감사드리고 힘나죠. 감사드리고, 예, 우리 이제 오다 참치 우리 오진길 사장님, 난 두 번째, 예, 그러니까 항상 빨리 댓글 달려고 하시는데 1호 좋아요와 1호 댓글을 노리시는데 항상 보면은 왜 내가 맨날 두 번째요? 예, 이러시는데 뭐 아무튼 예, 최근에 좀 못 갔죠.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더위 먹었어요. 예, 그래서 밥을 먹어도 잘 먹히지도 않고 계속 물만 먹히고 밥을 한 뭐 반밖에 못 먹고 밥만 먹어도 막 물배 차고 이랬었는데 또 그래도 갤갤거리다가 좀 어저껜가서부터 슬슬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수업 끝나거나 아니면은 뭐 주말 중에 하루 이용해 갖고 또 이제 초밥이라도 먹으러 갈게요. 제가 먹은 게 없어갖고 예, 못 먹겠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데 또 요즘 이제 코로나까지 돈다라고 하죠. 지금 각 구단에 보면 특히 이제 저는 가장 의심스러운 게 이제 NC의 하트 선수인데 감기인 줄 알았는데 회복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이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참 선수들도 각별히 관리 좀 잘 하시라. 예. 하트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그거에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동선이 빤하니까 그렇긴 한데 특히 이제 좀 사람 많은데 가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좀 마스크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저도 그래서 전철 탈 때는 이제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 동동님이 탁구 기다리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이때가 아마 앞에 탁구도 지금, 그러니까 탁구에서 야, 왜 금은 안 나오고 맨날 동만 나와? 그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예. 중국국 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근데 마이크 조절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가 이게 전기 녹화할 때는 저희가 마이크나 볼보리를 쓰는데 볼보리가 뭐냐면 이제 집음기예요. 일종의 집음 마이크. 근데 저 혼자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 휴대폰에 달려있는 마이크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진짜 어쩔 때는 한번 보여드리고도 싶을 정도인데 혼자 녹화할 때는 정말 장비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세팅을 하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장비의 열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최대한 한다고는 하는데 예. 아마 오늘은 조금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세팅을 조금 조정은 했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구독자셨던 우리 고명호님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저도 이제 50대고 그러니까 저랑 이제 비슷한 연배다 이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때가 폭염 때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8월 3일 경기는 또 보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사시는 분 이제 대충 나오는 건데 그 폭염으로 2일하고 4일이 이제 취소가 되고 3일 했던 그 유일한 경기를 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마 들으시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뭘 이런 거에 뭐 지자체장의 당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명호님. 네, 딱 보셨죠? 예, 아주 여지없이 보였을 겁니다. 근데 이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승엽 감독이 분노를 표현했다. 왜 우리만 울산 포항 다 합니까? 예. 근데 바로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 포항하면은 이승엽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예. 심지어 이승엽 감독이 400홈런을 쳤던 데가 또 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딱 답 나온 거죠. 야, 포항, 이승엽, 그리고 휴가철, 여름 마케팅. 예.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 아닌 것 같지만 맞대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유튜브라는 게 이제 쭉 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한 번에 쭉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끊어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럴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야간 일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면은 다 보기가 쉽지 않으시죠. 근데 어쨌든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자료 화면이라든가 자료 기사라든가 이도저도 안 되면 자료 자막이라도 제가 넣으니까 예, 그거는 참고해 줬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맨날 댓글 꾸준히 남겨주시는 우리 후배 겸 우리 애청자 무상님, 네. 염감 까느라 아주 정신이 없는데 염감 좀 들까요? 예, 그래도 얘기했죠. 예, 염감 대해서 제일 신나게 깠던 게 나다. 예, 저예요, 저. 근데 이제
야구라는 걸 계속하려면 전구장 다 반뚜껑이라도 덮어야 할 텐데 야빠 한뚜껑님은 관심이나 있으시려나? 웬일로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예, 우리 한뚜껑님. 네, 처음에는 롯데 경기 보러 간 것처럼 했다가 그랬다가 봐라 나 롯데 경기 봤다 하고 사진을 올렸는데 시점이 안 맞아요. 예. 자기는 2018년인가 그때 봤다 그랬는데 사진은 2008년이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한번 또 개털린 다음에 뭐라 그랬냐? 뭐 사직 구장에서 봤든 사직동에서 봤든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근데 지금 당 대표가 됐고도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냥 뭐 그랬을 거면 진작에 민주당은 뭐 했습니까? 뭐 이화법이죠, 계속. 예. 아마 제 생각엔 대선 출마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네. 한뚜껑한테는 기대할 게 없고요. 예. 제발 이제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땐 우리 부산시장 우리 박형준님 제발 정신 차리시고, 예. 그리고 그 사직 보조구장에서 좀 해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좀 하지 마시고, 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송 대표님께서 박수, 예. 이렇게 이제 이게 격려의 박수예요. 예.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는 꼭 짝짝짝짝을 9개를 넣으십니다. 예. 아무튼, 네. 그래도 매번 보시고 이렇게 박수 해주시는 거, 예. 70대 중후반을 달려가시는 어르신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댓글 감사드리고요. 앞부분에 이제 이렇게 올림픽은 아예 좀 얘기가 너무 커지는 것 같으니까 좀 정식으로 다뤄봐야 되겠다. 및 댓글 타임은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중에 스코어 좀 알려드리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치아라 TV 234회 야구 이야기. 자, 잠시 후에 리뷰 타임으로 뵙겠습니다. 자, 지난주 전적 나갑니다. 네, 자 이제 지난주 전적까지 보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뭘 안 해볼 수가 없냐? 지난주에 일단 그래도 어찌됐던 저찌됐던 간에 위닝 이상을 한 팀은 이렇게 되면은 두둔. 자 어디 보자. 네. 위닝 이상을 한 팀은 일단 LG 두산 중에서는 두산, 네, 그리고 이제 한화 삼성, 매 경기 정말 박 터지는 경기를 했는데 두 팀 다 상승세니까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어쨌든 한화가 위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화가 위닝을 한 거는 참 좋은데 하나 찜찜한 건 이게 있죠.
패했던 경기가 류현진이 6대 0으로 앞서던 경기를 그냥 호로록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류현진도 더위 먹었구나. 예.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류현진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이 됐구나라는 것도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류현진이 이제 제대로 스프링 캠프까지 다 준비를 해갖고 내년에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가 진짜 류현진 선수가 40 넘어서도 뭘 할 수 있냐 없냐의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화는 위닝은 하긴 했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에서 류현진이 정말 나름 넉넉하게 앞서던 거로 호로록 이렇게 뒤집혔을 때가 이게 좀 속쓰렸을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삼성은 제가 앞에서도 계속 흘려드렸습니다만 이 카데나스 이슈가 이게 참 여기에 코너까지 가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코너하고 카데나스가 대학 시절서부터 아는 사이고 굉장히 같은 대학을 나온 또 찐친인 것까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코너도 지금 이제 열흘이 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코너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로테이션을 한 번도 안 거르고 잘 던졌어요. 근데 공교로운 시점에 열흘이 말소가 되었고 이제 휴식기를 부여받고 있는데 사실 삼성이 지금 휴식기를 주고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정말 LG, 삼성, 두산은 정말 박 터지는 2위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휴식을 준 시점도 좀 저는 제 느낌이에요. 이건 좀 왜 이때지? 라고 했는데 마침 코너가 당신들 카데나스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 아니야? 심정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SNS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별로 타이밍도 좋지 않아 보이고 메시지는 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KT랑 기아인데 KT가 위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첫 경기는 이겼고 두 번째 경기는 졌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시원하게 졌습니다. 전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기아는 지금 LG하고 삼성하고 두산이 서로가 좀 물고 물리는 것도 있고 또 이 팀들도 으쌰으쌰를 못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1승 1패만 해도 충분히 좀 어떤 이 페이스를 페넌트 레이스 페이스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어저께처럼은 지면 안 돼요. 0대 0으로 쭉 가다가 실책 때문에 12회 말에 결국 1대 0으로 졌다. 물론 이제 기아의 말공격이 득점이 안 됐으니까 진 거긴 한데 이런 게 오히려 더 데미지가 크죠. 그리고 어찌되었던 지금 최영호가 빠졌는데 최영호가 빠지고 난 다음서부터는 희한하게 뭔가 공격이 헐거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나올 때마다 사실 내일도 지금 9위가 많이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희한하게 또 내일이 나올 때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선수들이 실책이 많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건데 근데 이제 한편 이거는 보셔야 돼요. 뭐냐면 실책이 많아서 내일이 실점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히 내일의 9위도 시즌 초반이나 중반만은 못하다. 이것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KT가 위닝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연장 12회까지 가서 1대 0으로 승리한 거. 요거는 이따가 좀 제가 짤을 들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스가고 키움. 결국 쓱이 위닝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쓱과 키움의 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쓱이 NC한테는 되게 약한데 반면 키움한테는 엄청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결국 후라도가 정말 으쌰으쌰한 거죠. 그래서 키움은 결국 패하다가 승을 했고 오히려 키움은 지금 더 가슴이 아픈 게 결국 서로 충돌했던 이용규 도슨 둘 다 시즌 아웃됐어요. 특히 이제 도슨은 전방 십자인데 근데 이용규도 결국 발가락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두 선수가 다 시즌 아웃이 됐다. 이게 더 속이 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용규 같은 경우는 이제 2000경기 출장인가? 그것까지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안 되게 서서 시즌 아웃이 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NC하고 롯데인데 사실 어제 경기는 이제 사직 쪽이 수요일쯤부터 계속 게릴라성 폭우가 내렸어요. 이제 이게 빈가 아닌가 막 이런 정도의 폭우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NC는 패 우치. 롯데는 승 우치 이렇게 됐어요. 자, 롯데에게 또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롯데는 이번 주말에 최소한 위닝은 해야
진짜 마지막으로 5위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예, 하나는 지금 페이스가 굉장히 좋죠. 10경기에 8승 2패입니다. 예. 과연 롯데도 뛰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주말 시리즈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봤는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2, 3, 4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G는 고민이 뭐냐? 제가 볼 때는 김현수입니다. 김현수.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아예 오김박박, 이게 뭐냐? 오지환, 김현수, 박동원, 박예민. 니네 정말 이렇게 대충대충 할래? 이 선수들이라고 대충대충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예. 그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각 드는 겁니다. 아, 얘도 울산 가서 진짜 더위 먹은 거 아닌가? 예. 진짜 그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경기 하고 안 하고가 계속 야구를 했던 친구한테 여파가 올 수 있다니까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아예 LG 팬들 대놓고 야, 니네 오김박박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는 얘기는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개투는 뭐 이제 다음 주 되면 어쨌든 뭐 함덕주 박명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그런 것 같고요. 삼성은 카데나스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성규하고 김영홍이 잔부상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 두 선수들 다 뭔가 이렇게 좀 파워 히팅을 기반으로 한 타들이기 때문에 벌크업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만, 벌크업 못지않게 몸 밸런스 관리도 상당히 잘해야 된다라는 거, 예, 이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발라조빅까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0점을 잡는 것 같은데, 발라조빅도 문제는 있어요. 뭐냐? 아직도 보면은 79, 89 전과 후가 좀 다르다는 거. 예, 이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최준호 선수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올해 두산 중에서는 가장 꾸역꾸역 잘 막아주는 5선발이었는데 나가리가 났단 말이에요. 예. 최준호도 지금 볼 때 거의 시즌 아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거를 김동주하고 김유성이 둘이가 어떻게든 잘 메꿔줘야 되는데, 이 와중에 또 이영하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은 지금 5선발 한 명하고 개투가 굉장히 헐거워진 거예요. 예. 1년 내내 두산은 지금 투수진이 참 빡세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병헌하고 김태견을 이제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의 활용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정말 감독의 관리의 몫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2, 3, 4위를 다투는 LG, 두산, 삼성의 고민은 뭐다를 살짝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제 뉴스를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거를 한번 좀 이제 어제는 야구 뉴스들이 없어요. 왜냐? 올림픽이 막파이다 보니까 모든 어떤 그 뉴스 채널들이 올림픽 중심, 그리고 이제 태권도에서 메달 땄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간만에 티빙자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어제 중에서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째, 그 에르난데스 선수의 1회에 제러드 형한테 홈런을 맞고 난 다음에 오히려 볼배를 바꿔야겠네? 미친 듯이 잘 던졌습니다. 예, 그리고 첫 등판은 70개에서 80개만 던질 거지롱. 다음 경기부터 100개. 예, 근데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12회까지 가는 거였는데 결국 1대0을 만든 황재균. 그러나 그 전에 그 홍준표가 아니고 홍종표 선수의 너무 뼈아픈 실책이 있었죠. 예, 요 두 장면을 리뷰 사수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르난데스부터 한번 가볼게요. 지금처럼 좀 주춤주춤 할 수밖에 없어요. 투수 옆쪽, 그러나 끌어냅니다. 베이스 위에서 날카롭게. 자, 이게 이제 5회예요. 예. 일단 김재환에게는 땅볼. 갑자기 공이 훅 떨어지죠. 예. 세 차례 정도 이런 낮은 코스에. 저는 어제 그 에르난데스 공 중에 이 친구 슬라이더를 2개 던지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자, 문보경, 잠실 차은우. 네. 차은우가 오늘 또 시구한다 그러죠. 예. 원아웃 주자 없습니다. 허경민입니다. 좋은 통과를. 자, 이제 허경민이 두산에선 컨택이 제일 좋은 타자인데. 김선빈, 김진찬, 허경민. 컨택합니다. 왼쪽으로 떠갑니다. 자, 근데 정타가 안 나와요. 예. 자, 좌익스 플라이 아웃. 네, 이것도 역시 슬라이더. 약간 스위퍼성인데. 트윈스의 역대 최장수 외국인 선수, 우승을 이끌었던 오른손 에이스.
그 자리를 대신할 자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트윈스의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입니다. 네, 자 1회에 그 제러드 형한테 홈런 맞은 거를 제외하고는 스위퍼성으로 좀 바깥으로 흐르는 슬라이더. 근데 여기다 종 슬라이더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터가 있었고요. 제가 봤던 확실한 구종은 요 3개였는데, 근데 뉴스나 신문 나온 거 보니까 구종을 7개를 던졌다. 우와.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구는 좀 어느 정도 되는 선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계산이 되는 선발을 얻은 거죠. 예. 그래서 LG가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1위는 모르겠습니다.만 2위 굳히기 하는 데 있어서는 에르난데스 카드가 굉장히 좀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삼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너 선수의 SNS도 제가 볼 땐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팬들 니네 카데나스가 잘할 땐 좋아라 한 적은 언제고 왜 이제는 이 친구를 이렇게 대접해? 이 친구 이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이렇게 대접받을 친구가 아니야. 는 일기장에 써야지 이 사람아. 그죠? 예. 쎄해요 느낌이. 예, 쎄합니다. 예. 뭐라 그럴까요? 마치 김진성의 SNS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예. 자, 어저께 또 하나의 0대0 경기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제일 재미없었지만 제일 재밌는 경기죠. 쫄깃쫄깃하니까. 근데 9회를 넘어 11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12회가 됐어요. 심지어 투아웃입니다. 그러면 원아웃만 잡았으면 최소한 KT는 어제 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기아가 뭔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너무 한준 선수 터미네이터인데요. 전상현이고 이범호 감독이 그냥 39 넘어도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빨리 했어요. 피치컴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재일이 볼넷이 됐고 전상현 선수도 지금 목에 부항 뜬 거 보면 출루 성공. 상당히 무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상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재일 선수도 교체를 해주네요. 당연히 대주자 나가겠죠. 예. 네, 주자와 타자 모두 교체됐습니다. 1루에는 대주자 박민석이, 타석에는 대타 문상철. 때렸습니다. 유격수. 자, 이래 투아웃. 벗어납니다. 아니 이 무슨 안드로메다 송구입니까 이게? 상철 2루까지 들어갑니다. 일루수가 잡아 볼 수도 없었어요. 홍종표. 이러고 황재균을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전상현과 황재균. 네. 떨어집니다. 몸쪽 높은 공. 연장 11초. 여기에서라도 전상현을 바꿨어야 되는 게 아니냐. 분명히 지금 몸쪽 높은 공 실투였단 말이에요. 만들어졌는데 황재균이 이걸 놓칠 리가 없죠. 타이거즈의 수비 집중력이 또 오늘도 이렇게 아쉬울 수 네. 있죠. 네, 실투예요. 쪽 볼이 공이 30개가 넘어갔으니까. 했어요. 잘 잡아줬어요. 야, 이거를 좌중간에 떨어진 안타. 좌익수 박정우 선수가 끊지 못했고, 그 사이 2루 주자가 물론 홍종표 선수도 괴롭겠지만 적시타로 오늘 결승타를 예약합니다. 이런 수비는 하면 안 되죠.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와. KT가 득점을 많이 결국 전상현이 여기서 교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투수 36개까지 버티고 버텼던 전상현 투수가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전상현 선수 계속 이제 뒤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아쉽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투구수를 한 30개 정도로 보고,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개투들은 20개를 보지 않습니까? 20개 넘어갔으니까 좋아. 넌 내일 안 놔도 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 얘기입니다. 이해는 돼요. 근데 와, 그 안드로메다 송구가 너무 치명적이었죠, 진짜. 홍종표 선수도 어제 밤에 잠은 못 잤겠습니다만 이런 송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군 자체를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튼간에 최영호 선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참 기아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게 나성범은 물론 이제 부상도 옛날에 크게 한 번 있었고 햄스트링이 안 좋은 건 알지만 슬라이딩 캐치 안 합니까? 예. 그냥 나성범 앞쪽으로만 뚝 떨어지면은 걔는 그냥 설렁설렁 갖고 잡더라고요. 예. 그럼 수비를 하지 말든가.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순위 높고 잘 나가는 팀한테 뭐 감나라 배나라 일해라 절해라 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나성범의 수비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로만 안 빠뜨리면 된다? 뭐 물론 그건 맞습니다. 외야수가 뒤로 빠뜨리면 기본 2루타 3루타 심지어는 막 인사이드 파크 호텔을 짓는 거니까 그렇긴 하나 그냥 나는 뒤로만 안 빠뜨리면 돼. 글쎄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프로 외야수의 수비인가는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순위가 아주 덜 때리게 됐죠. 어떻게 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 3, 4위가 서로 물고 물리고 있고 그리고 이 2, 3, 4위 팀들도 지금 뭔가 임팩트 있는 순간은 안 왔기 때문에 그래도 5.5게임 차예요. 예. 기아하고 LG는. 그러니까 기아는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승 1패 작전으로 가야 된다. 그래도 좁히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제 108경기, 105경기 막 이렇게들 했는데요. 예, 두산 같은 경우 111경기 했고 롯데가 제일 조금 했는데 롯데인 게 너무 적어서 걱정인데 102경기. 그는 어쨌든 다 지금 40경기 안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아가 야 우리 확실하게 1승 1패만 하자라고 하더라도 2, 3, 4위 팀이 기아를 쫓아간다? 이거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범호 감독 참 생각 잘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LG 삼성은 승차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 내내 LG 삼성은 아마 둘이 서로 2위야, 3위야, 2위 할지롱, 3위 할지롱 이럴 것 같고요. 두 경기 뒤에 두산이 4위인데 아무튼 두산은 곽빈하고 발라조빅하고 이제 시라카와는 끝날 것 같아요. 그죠? 브랜든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키움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이수스 후라도 하영민 나왔을 때 최소한 위닝은 해야 된다. 두산은 이게 먹힐 것이냐 안 먹힐 것이냐 이건 것 같고요. 자, 한 경기 반 뒤에 쓰기 있습니다. 그리고 반 경기 뒤에 KT, 한 경기 반 뒤에 NC. NC가 조금 처졌죠. 그죠? 예. 롯데한테 두 경기를 다 지는 바람에. 그래서 NC는 오늘 LG랑 붙을 때 다시 한번 5위 싸움에 뛰어들려면 주말에 위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트가 빠진 게 굉장히 크죠. 하나 다행인 건 NC 입장에선 요키시가 어저께 출전을 못하면서 LG전에 나오게 됐다. 무슨 얘기냐? 사실 요키시가 어제 경기를 했으면 NC는 최성령, 목지훈, 신민혁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키시가 오늘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목지훈을 쓸까 아니면은 최성령을 쓸까 아니면 둘 다 1+1으로 쓸까 이렇게 숨통이 좀 트였다는 거죠. 그러나 NC는 만약에 이번 시리즈에 위닝을 못하면 5위 싸움에서 또 조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LG는 최소한 위닝은 해야 그래도 2위는 유지할 수 있죠. 예, 그래서 LG NC전이 요키시 변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즘 기세가 제일 좋은 거 하나입니다. 어느덧 5, 6, 7하고 이제 두 경기 차까지 좁혔어요. 이렇게 따지면 류현진이 역전패 당한 게 하나는 3죠. 그러나 최근 페이스는 하나가 제일 좋습니다. 자, 롯데 반경기 뒤 롯데도 NC한테 두 경기 다 잡은 게 컸다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경기 뒤에는 키움이 4할 3푼 4푼 때에 정말 최강의 최하위 팀이긴 한데 어찌됐든 투수 셋만 갖고 야구를 하고 자꾸 이렇게 시즌아웃 부상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힘이 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어쨌든 리뷰 타임까지 마치고요. 이제 주요 선수들의 기록, 부상 이런 것 좀 체크한 다음에 프리뷰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처 체크 못했던 중요한 야구 이슈 2개가 있었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234회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세영 선수 사태만 커지지 않았으면은 여기다가 올림픽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 안세영 사태 및 올림픽 협회의 문제는 너무 커졌습니다. 이건 정기 녹화로 돌리도록 할게요. 자, 더체라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잠시 후 프리뷰 타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체라 TV 234회입니다.
네, 자 이제 프리뷰 타임 및 이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야구 빅 이슈 두 개 편입니다. 자, 그래도 프리뷰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예, 빅 이슈는 뒤로 좀 빼고, 예, 원래 그 공연을 할 때도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예. 자, 이번 주는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특히 혹서기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중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한 세네 군데 열리면 남부지방은 하나고, 반면 주말에는 수도권이 한두 개고 남부지방이 세네 개다. 이 원칙대로 가요. 그래서 이번 주는 보면 주말엔 수원, 잼실, 문학 요렇게, 예, 요렇게가 이제 수도권에서 열리고, 그리고 광주하고 대전, 예, 요렇게가 이제 남부지방에서 열리는 경기가 됩니다. 자, 일단 롯데하고 KT인데요. 제가 예상 선발을 한번 좀, 이게 아마 비교적 맞을 건데, 참고로만, 네.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변수들이 있으니까. 롯데하고 KT가 붙습니다. 자, 롯데, KT 두 팀 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말 매치 중에 안 중요한 매치는 없다. 왜? 2, 3, 4위 팀한테도 그렇고 5, 6, 7위 팀한테도 그렇고 8, 9, 2 심지어는 12팀조차도 야 우리 마지막으로 5강 한번 도전해 볼래? 그러다 보니까 카데나스하고 도슨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 팀들 삼성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근데 이제 키움도 산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6, 7연승 달리면 가을 야구 한번 마지막 도전 가능하거든요. 예.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키움 쪽은 에이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삼성은 6일 남았어요. 6일. 예. 이 6일 동안 과연 카데나스를 어떻게든 끌고 갈 건지, 아니면은 정말 다른 애로 바꿀 건지, 최악의 상황인 경우에는 정말 그냥 투수 둘만 갖고 갈 건지, 예.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코너가 절친인 카데나스를 감쌀 수는 있으나 지금 SNS에 참전을 해갖고 야 팬들 니들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결코 득이 될 게 없죠. 예, 공교롭게 또 열흘 동안 말쏘도, 예, 휴식 차원 말쏜 것 같긴 합니다만 참 시점도 애매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롯데하고 KT, 박세용 대 벤자민의 대결인데 제 예상은 롯데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박세용 반주 윌커슨일 겁니다. 다 때려 박는 거죠. 그죠? 그다음 KT는 벤자민 조이언 고영표예요. 자, 그렇다면 롯데 입장에선 오늘 경기 잡으면 최소한 위닝은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KT 입장에서는 오늘만 어떻게 잘 비벼보면은 조이언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고영표가 또 해주겠지? 이런 흐름으로 가겠죠. 예, 이렇게 보이고요. NC LG인데 NC는 요키씨가 하루 밀리면서 요키씨 제 생각엔 최성령하고 목지훈을 둘 다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신민혁. LG는 임창규, 최원태, 손주영인데 제일 문제는 또 최원태죠. 그죠? 특히 1회. 1회를 어떻게 넘길 거냐. 참 정말 볼 때마다 그냥 답답해 죽겠는데. 예. 아니 참 몸풀 때 그거를 어느 정도 0점은 잡고 나와야 되는데 얘는 1회에 0점을 잡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특히 1년 내내 했는데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팔각도 스윙에 대한 뭔가 자신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1년 내내 최원태를 보면서 느꼈던 모습이거든요. 팔을 조금 더 벌려야 되나, 아니면은 팔을 조금 더 귀에다가 붙여야 되나,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계속 언제까지 고민할 거냐니? 응? 뭐 정말 아예 어차피 재수할 거니까 뭐 이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로테이션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또 아주 박 터지거나 속 터지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두산 쓰기예요. 여기도 두산 만약에 지금 일단 좋은 카드는 다 썼단 말이죠. 예, 곽빈, 발라조빅, 시라카와.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을 어떻게 버티냐가 되는 건데, 특히 두산은 지금 토요일 날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유력한 건 김동주 같아 보이긴 하는데 토요일이 선발이 없어요. 예. 그래서 최원준 일단 예상 김동주, 곽빈, 그리고 쓱은
송영진, 김광현, 오원석입니다. 김광현이 다시 기력을 회복했냐 안 했냐가 관건인데, 근데 뭐 아무튼 김광현이나 류현진은 이제 날씨도 좀 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예보를 보니까 광복절 이후에도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 폭염은 계속된다. 참 나이가 좀 있는 선발 투수들에게는 결코 좋은 이슈는 아니죠. 예, 이렇게 보이고요. 자, 키움 대 하나입니다. 키움 헤이수스 요거는 확실하고, 아마 요번 텀은 김인범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고 하영민 이렇게 나옵니다. 한화 확실하죠. 김기중, 와이스, 바리아. 그러면 한화는 오늘 김기중만 좀 해주면은 한번 또 노릴 겁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이 기세를 이제 LG전까지 이어가려고 하겠죠. 다음 주 주중에 한화 LG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LG를 만나기 전에 키움한테 최대한 승리 챙길 만큼 챙기자가 아마 김경문 감독 및 또 최은성이 잘 치면 김경문 감독 효과 이래야 되는데 뉴스에 어떻게 나오냐? 옛날에 소환된 양은성, 그러니까 양상문 감독하고 최은성이 같이 LG에 있던 시절 그 기사가 나옵니다. 도대체 기자들 몇 명을 구워 삶은 거야? 참 정말. 최은성이 잘 치면 지금 감독 김경문 아닙니까? 김경문이 나와야죠. 근데 양은성 효과가 재현되나?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예. 자, 그렇고요. 삼성 확실해요. 이승민, 레이에스까지는 확실합니다. 근데 코너가 지금 말소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선수는 일단 이호성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럴지 모르겠고요. 예. 왜냐하면 이승현이 2번을 던질 수 있나? 그러면은 이승현, 이호성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아무튼 그렇고요. 기아가 문제인데, 기아는 지금 오늘 양현종까지는 맞는데, 자, 토요일은 정말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라우어가 온 거는 사실인데, 사실 토요일쯤 라우어가 짠 하고 나와주면 좋은데, 과연 그렇게까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몸 상태가 되느냐?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라우어는 빨라봐야 다음 주 말 아니면 제가 볼 땐 다다음 주 초가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토요일은 정말 누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김도현이 한 번 더 뛰어야죠, 뭐, 그죠? 대신에 이제 임기영을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 이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아는 지금 토요일 날 누가 나올지. 예. 자,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NC, LG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위 사수냐, 5위 다시 덤벼드느냐. 왜? 롯데한테 2경기 지면서 좀 쳐졌단 말이에요. NC 같은 경우는. 그리고 두산쓱. 여긴 말할 필요도 없고. 키움, 한화. 특히 한화는 여기서 최소한 위닝, 내심 싹쓸이까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5강 뛰어들겠다. 이 계산일 거고. 삼성, 기아. 어찌되었던 1위와 사실상 공동 2위의 싸움이니까 가장 빅매치는 이 매치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삼성은 일요일 선발이 불투명하고 기아는 토요일 선발이 불투명하다라는 핸디캡을 하나씩은 안고 있다. 롯데, KT. 여기도 말할 필요 없죠. 예. 아마 더 절박한 건 롯데일걸요. 예. 요번까지도 위닝을 해서 진짜 우리 마지막으로 5강 싸움 뛰어들어 보자 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날씨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실 날씨가 좀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장마는 사실상 끝났고요. 문제는 뭐냐, 경기하는 시간쯤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냐 안 내리냐,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며칠 전에 사직을 계속 괴롭혔던 스콜 같은 비가 경기 때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 예, 이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폭취를 막기 위해서 일요일 경기 6시도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6시도 약해요. 예, 참 7시 정도는 돼야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겠거니. 왜? 이제는 해가 7시 한 40분이면 지니까. 예. 전 6시도 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또 해보고 만약에 또 폭치가 그래도 또 나온다, 그러면 진짜 7시 경기 해야 됩니다. 예. 뭐 귀가 시간이 고려는 해야죠. 근데 귀가 시간 때문에 퇴약파세 빨리 했다가 온열 질환 나는 것보다는 일찍 가실 분들은 일찍 가세요. 이게 낫죠, 차라리.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굳이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네. 이 더위에 이 날씨에 이거 죽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빅 이슈 두 개가 뭐냐? 첫째, 무사는 됐습니다만 정말 황성빈과 김범수는 어쩌면 팀을 바꿀 수도 있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1대1이었으면 트레이드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 이러면 한 명 더 얹을까? 또 우리 한 명 또 얹을까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김범수에다가 한승주까지 주고 황성빈에다가 뭐 김도규에다가 이게 이렇게 커지니까 한화는 도장을 찍고 다 오케이 했는데 롯데가 엎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뭐냐? 이거를 선수들이 부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인터넷에 글 돌던데요, 커뮤니티에. 그걸 그대로 해요. 예.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이 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뻔했을지.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롯데 입장에서는 지금 좌완 파이어볼로 개투에 얼마나 목말라 있느냐. 예. 사실 황성빈이 기량도 기량이지만 어떤 이슈만 놓고 봐도 사실 롯데에서 가장 화제성이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런 선수 트레이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도 막판에 외야수의 가치를 달리 평가해서 이 트레이드를 접었다. 이게 이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황성빈은 사실상 트레이드가 확정될 때의 그 표정과 아닐 때의 표정 차이도 또 막 팬들이 찾아갖고 비교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되었던 간에 황성빈이 그런 원 소속 구단인 롯데한테서 뭔가 재평가를 다시 받았단 얘기인데, 그러나 황성빈은 분명히 지금 시즌 초중반보다는 뭔가가 좀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황성빈도 사실은 좀 부상 이슈를 항상 좀 달고 다니는 친구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롯데가 지금 1년 기회를 더 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 올해 한 것처럼 내년에도 한번 해봐. 이렇게 내년에 더 잘해야 돼. 이럴 수 있는 건데 과연 황성빈이 내년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당장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를 1, 2년은 더 지켜보겠어.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정말 최소한 전성기 때 서건창이나 아니면은 작년에 신민재처럼 이제 거듭날 수 있느냐 없느냐. 무산이 되었던 이 트레이드의 중심은 분명히 황성빈이 있었다. 그리고 황성빈을 줘서라도 좌완 파이어볼러를 얻으려고 했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야구가요 올림픽에 다시 정식 종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 다음 올림픽은 LA 올림픽이니까 LA 그건 당연히 되겠지. 아닙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브리즈번 올림픽까지도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36년에 또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올림픽에 도전을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까지 올림픽이 된다. 그러면 야구는 당분간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최소한 12년. 일단 그 LA하고 브리즈번 올림픽의 야구 확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8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IOC와 WBSC가 어떤 얘기를? 야, 근데 경기 빨리 해야 돼. 빨리. 피치클락 해. 그 심지어 뭔 얘기까지 나오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선은 그냥 7회로 하고 토너먼트서부터는 9회. 어떻게든 경기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 봤던 게 WBSC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IOC도 피치클락을 원한다? 자, 그러면 이제는 피치클락 때문에 뭐가 문제가 많고 뭐가 어쩌고 이건 이제 핑계예요. 핑계. 내년서부터는 무조건 피치클락을 해야 되는 게 이제는 대세가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타이밍 갖고 뺐고 막 무슨 발동작 갖고 뺐고 한 공은 빨리 던졌다가 한 공은 느리게 던졌다가 이딴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아마 견제고수 제한까지도 막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걸 목표로 해갖고 MLB 선수들까지 땡기고 싶은 게 지금 IOC나 WBSC의 욕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나 물론 MLB는 움직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7, 8월 올림픽을 계속 고수한다라고 한다면 MLB 누가 움직입니까? 한차 와일드카드 싸움, 순위 싸움하고 있을 텐데 그렇긴 하나. 그러나 제 생각에는 트리플 A 정도 수준 내지는 쿼드러플 A 정도 수준의 선수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예. 그거는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MLB가 당장 나오긴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어찌되었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일단 2032년까지는 무조건 올림픽에 야구는 들어간다. 그런데 IOC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피치 클락이다. 그럼 해야 돼요, 이건. 예. 그러니까 이상한 잔기술 갖고 타자 타이밍 뺏고 막 루틴 흐트리트려고 하는 투수들 내지는 그런 걸 가르쳤던 코치들은 이제 정석대로 가르쳐라. 어제 그 에르난데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대영 해설이 와, 근데 더 대단한 게요. 피치 클락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피칭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경기 빠르고. 예. 아무튼 차단장은 에르난데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최소한 내년까지는 잡아요. 예. 더 이상은 못 잡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큰 무대에서도 놀던 친구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좀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처음 한 번만 보고 아니에요. 이 친구는 지금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차단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냐 없냐. 예, 요거까지 엔딩 발언으로 마치면서 그리고 이제 빨리 던져라 빨리. 이게 이제 변화하는 야구의 흐름이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더치아라 TV의 야구 이야기 234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예 그리고 가끔씩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당분간 폭염과 열대는 더 길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저처럼 막 더위 먹어갖고 막 뭐 이러지 마시고 오죽하면은 제가 그 좋아하는 예 거의 일주일을 넘게 못 갔겠습니까? 예, 저 더위 드시면은 큰일 나요. 예. 그것만 안 드시기를 꼭 기원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야구팀이 최소한 다 위닝 시리즈를 할 수 있도록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예, 그럴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저는 박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끝!